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결혼생활이든 부부생활이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사연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오늘은 네. 어떤 사연인가요? 오늘은 이제 출산 문제인데요. 네. 이게 아이가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이다. 이건 아니고. 네. 이제 그 임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삭이에요. 축하할 일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만삭 임신부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하. 이제 그 자연분만하면 이제 예정일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자연분만 출산하면. 그런데 이 예정일과 며칠 차이가 안 나지만 제왕절개 수술을 통한 분만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유가 양수가 부족하고 또 이제 아이고. 태아, 이게 아이의 그 머리가 좀 크다. 어허. 그리고 또 원래 그 임신 전에 그 먹던 약이 있는데 임신 중에 또 먹지 않거나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체력 때문에 더 이상 그거를 이제 미룰 수가 없어서 네. 이제 자연분만 대신에 제왕절개를 제왕절개 수술을 하겠다. 하게 됐다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 네. 이 만삭의 이 임신부도 이 얼마나 고심을 했을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이 자연분만을 통해서 이 소중한 생명 그리고 자기의 이세의 탄생도 좀 이렇게 느끼고 싶고 할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뭔가 자신도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런데 이 사연이 여기서만 끝나면 저희가 또 이걸 소개해드리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뭔가 또 네. 뒤에 있습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하. 제왕절개 수술 자체가 아니고요. 아하. 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자 시댁에서 보인 반응이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요? 네. 아하. 우선 그 친정에서는 네. 딸이니까 네. 이 딸이 이제 개복 수술하게 되면은 이거 참 우려된다. 이렇게 걱정을 이제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시댁의 반응은 친정의 반응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게 며느리가 많이 먹어서 애가 큰 거다. 세상에.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원래 먹던 약 뭐 한동안 좀 더 안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너는 무슨 여자가 이렇게 애도 제대로 못 낳느냐라는 요즘에 이게 참 듣기 힘든 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자연분만 하지 않고 제왕절개 수술하면 그 아기가 이렇게 엄마 양분을 다 못 받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자기 손자 손녀 걱정만 하는 것 같아요. 애가 불쌍하다. 10달도 다 못 채우고 나온다. 이게 자연적으로 출산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왜 아이에게 고통을 강요하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시댁으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참 이거 근데 일단은 하나 우리 의사 출신인 최명기 원장님 나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일단은 앞서 이 임신부가 예정일과 며칠 차이는 안 나지만 제 몸 상태가 이래서 그리고 지금 복중의 상태가 이래서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밝힌 이유가 세 가지예요. 양수가 부족해서 아기 머리가 커서 그리고 원래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체력상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랬대요.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권고하기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양수가 부족한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자궁이 있게 되면은 결국 자궁왕이 양수라는 이제 물로 차 있어야 됩니다. 네. 물로 차 있어야지 아기도 그 안에서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양수를 통해서 이제 배출물이 이제 배설이 되는 거거든요, 아기에. 예. 그런데 양수가 없게 되면은 배설물이 배설이 안 되고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갖다 일으키게 됩니다. 아. 그러고 나서 아이 머리가 크다는 거는 만약에 몇 주가 안 남았을 때 우리한테 이제 두 개의 선택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출산을 갖다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로. 그러니까 출산을 약물로 유도하게 되면은 자연히 분만이 잘 돼야 되는데 양수도 부족한 데다가 아이의 머리도 크게 됐을 때는 자연 분만으로 출산을 유도했을 때 난산이 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원래 먹는 약이 있는데 체력상 더 이룰 수 미룰 수 없다는 거는 결국은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엄마가 충분히 식욕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뭔가 엄마의 병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체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왕절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댁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친정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따져서 권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히려 제왕절개를 지금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게 됐을 때는 양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어떤 손상이 올 가능성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아이 머리가 현재도 큰데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자연 출산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될 거고요. 네. 엄마에게 있어서 이 임신은 점점 더 벅차지기 때문에 엄마가 출산 후 산후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도 올라가게 되고 아하. 어쩌면 현재도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도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오 교수님, 글쎄 이 어머님, 이제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으시겠습니다. 일단은 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며느리한테는 많이 상처가 되는 말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어르신들은 제왕절개를 싫어하신다는 게 맞습니까? 그런 말이 맞습니까? 지금 이제 최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건 어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건 아하. 전문가의 영역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뭐 제왕절개 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어머니가 하신 얘기들을 보게 되면 네가 많이 먹어서 애가 큰 거다. 아하. 네가 먹더냐 안 먹어도 너 안 죽는다. 무슨 애도 똑바로 못 낳냐. 아하. 그다음에 뭐 무슨 제왕절개 수술 재수 없는 소리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아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른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 제왕절개라고 하는 이유를 달아가지고 이 며느리에게 상당히 심리적인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이건 뭐냐면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결혼을 시키면은 자식의 가정에 대해서는 이 독립된 가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식들이 어떤 의견이나 조언을 요구를 할 때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네. 이런 식으로 무한정 간섭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 자연분만을 하러 갔다가 골반이 저어가지고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사인을 즉 서명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멀리 있어가지고 못 온 상황이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이 그 시부모들이 사인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그 산모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불필요한 고통을 갖다가 세상에.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 관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부모님들이 상당히 덜 지혜로운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명기 의원님께 마저 여쭤볼게요. 제가 주변에서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자연 분만하고 나야지 아이 머리가 좋아진다. 그리고 이번 사연에도 나옵니다만 자연 분만을 해야지 아이가 엄마 영양분을 잘 받는다. 이게 의학적으로 맞습니까?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네. 보통 뭐 2, 3주 뭐 그 정도 일찍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자연분만을 마치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출산을 했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그 기저 원인 중에 때때로 지적 장애를 갖다 동반하는 원인이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산을 갖다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 조산의 원인 중에 지적인 부분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아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생각한 거고요. 또 자연분만을 해야지 엄마 영양분을 전부 받는다고 한 것도 네. 만약에 모든 엄마의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는 자연분만을 끝까지 해야지 엄마의 영양분을 전부 다 받는 게 가능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뭐 양수가 적다든가 아니면은 탯줄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태반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 네. 때는 오히려 엄마 뱃속에 많이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아이한테는 더 위험해질 수도 안 좋은 있는 환경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또 좀 이렇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참아보면서 그냥 자연분만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며느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하. 지금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네, 결국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괜히 이 자연분만을 못 하고 결국은 이 제왕절개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게 그 가정의 그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 여러 건의 그런 그 이혼 사례 등을 접하다 보면은 네. 결국은 그 며느리와 시댁의 갈등 그리고 또 사위와 처가의 갈등이 결국은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배우자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 따라서 그런 그 갈등이 오히려 더 부부의 그 애정을 더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안도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이 며느리, 즉 만삭의 이 며느리의 고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그냥 제왕절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냥 자연분만 하라 해서 그냥 고분고분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사연이 더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방금 최명기 원장님께서 해주셨던 얘기를 이 만삭의 며느리도 들었겠죠. 이 말을 이제 시 부모님들한테 전하면서 아 그래도 의사 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대꾸만 했다고 하는데 이때 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의사가 그거는 돈 벌려고 수술하라고 권유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본 또 남편이 아 정말 제 아내고 제 자식이니까 부모님 좀 그만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또 이 시부모님들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나의 손주이기도 하다. 내가 병원비 내주니까 그러면 나 이제 병원비 안 내줄 거다. 그 조리원도 취소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족 간의 이 갈등이 점점 불거졌다고 합니다.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이걸 이렇게 맛깔나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정말 남편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자신의 부모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만삭이고 내일 모레 출산 예정이고 몸이 아픈데 하도 지금 자연분만 하라고 하니까 아주 그만하세요, 좀. 내 부인이고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손주이기도 해. 그리고 병원비 다 안 내줄 거야. 조리원 취소해! 라고 하니까 이제 두 부부, 그러니까 시부모님과 며느리 남편의 어떤 감정 싸움이 격화됩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분의 사연이 이래요. 병원비, 산후조리원비 필요 없거든요. 우리도 돈 벌고 나름 살 만큼 살아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다 중요한 건 지금 다 제 돈으로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뭔가 정치평론만 좀 하지 마시고 좀 이 집안에 좀 해법을 좀 주세요. 네. 정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정정치. 그렇네요. 가정정치. 네네네. 그런데 이 시부모들이 세상 물정을 참 모르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애 낳겠다라고 하는 것만 들어도 굉장히 환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즘 애맞아요. 애 안 낳는 애국자예요, 진짜 애국자.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고 네. 이 시부모들이 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게 정말로 그 자기 그 손자가 소중하다면 네. 태교도 생각하셔야죠. 아하. 아니 시부모가 그 며느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네. 그 스트레스가 결국 그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전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까칠한 손자가 나올 텐데 까칠한 손자 원하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건 좀 의학적으로 지금 진단이 나온 네. 상황이잖아요. 아하.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정말로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 근데 네. 실제로 제가 이게 주변에도 보면 의외로 이렇게 시부모께서 네. 이 좀 어떻게 보면 이혼 유발자가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건 조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네. 시대 변화에 맞춰서 네. 변화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며느리분의 고민이요, 이만저만이 아니고 일단은 심성이 착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연의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사연의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쯤 되니까 어른들이라고 먼저 수술한다고 말씀드린 게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안 그래도 이 본인도 지금 속상한 거예요. 보세요. 안 그래도 자연분만 못해서 속상하고 서러운데 자꾸 저러시니까 지금 특히 시어머니가 계속 카톡으로 괴롭히신다고 합니다. 대꾸를 안 해도 자꾸 들리니까 스트레스를 받네요. 며느리라 저러는 건지 뭐라고 해야지 속이 시원할까요? 답을 좀 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연을 읽은 누리꾼들은 대체 어떤 자체 해법을 좀 전해주고 있을까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뭐 다양한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전에는 전부 자연분만이라서 제왕절개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순산하시길 바라겠다. 시댁은 이해하려고 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남기신 분도 있었습니다. 시댁은 이해할래 할 수가 없다. 이건 시월드. 네, 너무 이게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고. 그리고 이 댓글 좀 주목을 네.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산모가 아이 네. 건강 생각해서 좀 자연분만을 좀 고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이뿐만 아니라 산모까지 건강해야 그렇죠. 그게 건강한 출산이라고 야단쳤다. 맞아요. 뭐 이런 이제 스토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꼭 이번 사연에 해당 가정에만 드린 말씀이 아니지만
아이도 건강에 중요하지만 건강에 태어난 게 중요하지만요. 산모 그 아이 복중의 아이 소중한 생명을 키우고 있는 산모가 산모도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혹시 손 변호사님 네. 이런 문제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뭐 이후에 출산을 하셨는지 사연은 안 올라왔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로 혹시 글쎄 뭐 이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의 그 시부모의 그 부당한 대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런 지금 소개된 것도 참 분통이 터지지만 이것만으로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남편과의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생겨요. 그리고 또 어떤 하나로 바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갈등의 또 씨앗이 됩니다. 결국 또 별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그러겠네요. 예전에 이런 일 있지 않았냐. 왜 그때 나를 안 막아줬느냐. 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가면 또 갈등이 생기거든요. 네.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정말 걱정되는데 글쎄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뉴스파이터가 어떤 해법을 딱 부러지게 제시는 못 해드리지만요. 이 가정이 정말 대화로서 원만하게 다시 봉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